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렉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32번 한순간에 일어난 그림자의 습격으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고 앙그라 마이뉴를 잉태한 사쿠라의 곁을 지켜냈던 세이버의 또 다른 모습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 필소 캐릭터 세이버 얼터 2.0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의 세이버가 정정당당한 검술과 민첩한 몸돌림을 기반으로 전투를 진행한 뒤 최강의 검격 엑스칼리버의 방대한 마력을 방출해 적을 섬멸하는 전형적인 전천후 캐릭터였다면, 이쪽 세이버 얼터 같은 경우엔 기존의 마력이 괴물 수준까지 올라가 갑주의 방어력을 높이고 한방 한방이 강력한 보구 엑스칼리버의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방출하는 포격형 캐릭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이버 클래스로 현기하였으나 마력량만 치면 캐스터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세이버는 그야말로 최강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그 마지막까지도 여운을 남긴 서번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이버가 얼터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엑스칼리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엑스칼리버를 그냥 엑스칼리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뒤쪽에 하나 더 붙이게 된다면 모르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기존의 세이버가 사용하고 있던 엑스칼리버와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외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과 이제 무장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다라는 느낌으로 변화했다는 것 정도뿐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좀 뭐랄까 저주받은 성검이라기보다는 좀 마검에 가깝다라고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불도 다양한 손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얼터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왼쪽 팔 자체가 벙어리 장갑의 형태였는데 얼터화가 진행되면서 전부 다 펴진 손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손파츠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장손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먹손 한 세트, 편손 한 세트, 그리고 이제 얼터화가 진행되면서 뭐랄까 코스 있는 그런 손가락도 한 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표정 파츠와 헤어스타일 옵션 파츠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보고 계시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헤어스타일 파츠와 일체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기본 세이버의 헤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파츠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내려오는 헤어스타일 말고 아까 전과 같이 약간 휘날리는 듯한 헤어스타일도 하나 더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총 3개가 들어가지만 하나는 이렇게 가면이 있는 헤어스타일 파츠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서 이제 노란빛의 눈동자로 변화한 세이버 얼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표정 파츠는 뭐가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엑스칼리버를 쥐어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라면서 외치는 듯한 그런 포효하는 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츠 쪽에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로 포효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이버 얼터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정이 바로 이 표정입니다. 약간 비웃는다는 느낌? 깔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입술의 표현이라던가 눈빛 모양 자체가 약간 아래쪽에서 살펴봐야지 그 느낌을 잘 나타내는 표정이기 때문에 각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품을 받쳐줄 수 있는 액션 베이스 하나가 함께 부속이 되고 있고요. 부속품을 담으라는 비닐백도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형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외형이 굉장히 많이 바뀐 세이버 얼터이기 때문에 정말 볼 게 많을 겁니다. 일단은 헤어스타일의 컬러 변화가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약간 살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색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차분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타락했다라는 느낌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그 더듬이 파츠가 사라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듬이를 뽑으면 얼터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요한 바보 털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되게 차분해지는 모습 굉장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보게 되더라도 원래라면은 이쪽에 리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리본조차도 사라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시로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얼터화가 진행되었던 만큼 눈동자가 이제 노란색으로 변경되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초점이 약간 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섭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볼 옆으로도 이렇게 침식화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고 어둡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갑주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남색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릭 컬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드문드문 이렇게 붉은색 라인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붉은색 라인들 같은 경우는 앙그라 마이뉴의 힘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잔혹해진다, 난폭해진다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팔목 부분입니다. 팔목 부분 자체가 이렇게 상어와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변경되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 옆쪽에 있는 갑주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짧아졌고 치마 부분이 더 길어짐으로써 기존의 세이버의 느낌을 어딘가 모르게 없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안쪽을 보게 되더라도 내부에 있는 이 복장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그리브 아래쪽으로는 확실하게 많이 변경됐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뾰족한 갑주의 모습으로 변경된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 장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뾰족뾰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칠흑의 전사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또 앙그라 마이뉴를 받아들이는 이 붉은색 라인까지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먼저 목가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가동 같은 경우는 좌우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쪽과 아래쪽으로는 그 가동폭이 굉장히 약한데요. 분명히 축관절을 쓰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팍 하고 숙일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럼 이어서 어깨 살펴보겠습니다. 어깨는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쪽에서 어깨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지만 뒤에서 봤을 때가 정말 재밌습니다. 뒤쪽에 있는 갑주가 함께 딸려 나가는 이런 모습들 덕분에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이두와 함께 가동하는 어깨는 최대한 바깥쪽 가슴까지 거의 어깨까지 가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두 손으로 쥐는 것도 아주 무리 없게 쥐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는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분명히 90도 이상으로 관절이 움직일 텐데 이 건들릿의 뾰족한 부분 때문에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90도? 약 90도 정도로밖에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티그마의 관절 자체가 좌우로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점들 때문에 양손으로 쥐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손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축관절이기 때문에 회전 자유롭고요. 위아래 가동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축관절 안쪽에 있는 축관절을 바꿔주시게 되면 좌우로도 가동하니까 이 점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슴 가동도 살펴봅시다. 가슴 가동도 이전에 봤던 2.0 세이버와 동일하게 안쪽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상하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동이 되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허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허리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펴봤던 세이버 2.0과는 살짝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터의 스커트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 축관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관절로 하여금 뒤쪽으로 넓혀진다라는 느낌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이 넓히게 되면은 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 만큼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안쪽에도 관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자체가 가동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갑주 때문에 그렇게 허리 자체가 크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질러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옆쪽으로는 스커트를 최대한 옆으로 넘기게 된다면은 가동 범위 자체는 괜찮겠지만 아마도 많이 제약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네, 가동 범위가 너무나도 탁 하고 보이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약 90도 이상으로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발목 가동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발목 가동 자체는 약간 아쉽습니다. 위아래로도 움직이긴 합니다만 앞뒤 구조물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꺾이는 각이 있어야 되는데 좌우 꺾임 각이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앞쪽에 있는 발꿈치 있죠? 이 부분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축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 이것 덕분에 조금 더 괜찮은 접지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32번, 파괴력 하나만큼은 그 어떤 서번트와 마주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존재,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 퓨소 캐릭터, 세이버 얼터 2.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